등록 엑스포란 월드 엑스포를 뜻하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개최 기간과 규모 면에서 인정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생산과 부가가치에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방탄소년단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엑스포가 뭐길래 대기업 총수부터 한류 스타까지 모두 나서서 유치하려는 걸까요? 엑스포가 무엇인지, 2030 부산엑스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톱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엑스포는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에 유치를 준비 중인 부산엑스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전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지만 부산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등록 엑스포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고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전시관을 건설하는데요. 등록 엑스포 사이에 한 번씩 열리는 인정 엑스포는 전시 규모가 제한적이고 전시관까지 건설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엑스포 나서서 유치에 힘쓰는 이유, 우선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2030년 엑스포는 과거 대전 또 여수와 달리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리고 전시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런던은 템즈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수변 도시입니다. 런던 템즈강은 평균 강폭이 약 265m이며 런던 브릿지, 타워 브릿지, 빅벤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이 템즈강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템즈강 자체가 런던의 문화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런던은 대부분의 관광지와 주요 시설들이 템즈강 북서쪽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템즈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불균형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런던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템즈강 남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995년 영국 정부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억 2천만 달러, 하나 3,150억 원을 들여 20년 동안 버려졌던 템즈강변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개조했습니다.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메로는 화력발전소의 외관을 80% 이상 보존하고 내부를 새롭게 단장해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술관의 주 출입구이자 다목적 고린 터미널은 템즈강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미술관을 이용합니다. 건물 서쪽 테이트 모던 가든과 밀레니엄 브릿지와 연결된 테이트 커뮤니티 가든은 휴식을 위한 수변 공간입니다. 건물 가운데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발산하도록 개조하여 테이트 모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2000년 5월 개관 첫 해만 525만 명이 방문했고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개통한 밀레니엄 브릿지는 영국 최초의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템즈강 북쪽의 세인트폴 대성당과 남쪽의 테이트 모던을 10분 내외 도보권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된 템즈강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통합하는 출발점으로 하루 평균 15,000명, 연간 550만 명이 다리를 이용합니다. 2000년 3월 개장한 런던 아이는 템즈강변 남한에 위치한 대형 관람차입니다. 높이 135m, 원반 직경 120m인 런던 아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로 매년 3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런던 템즈강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 공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주변에 쇠퇴했던 공간들도 차례로 활성화됐습니다.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는 런던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많은 관광객을 이끌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후에도 템즈강 남쪽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 확대 사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2년 7월 문을 연 런던시청은 오로지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전체를 완벽한 보행 친화형 수변 공간으로 구축했습니다. 런던시청을 중심으로 템즈강변에 넓고 편안한 산책로와 공공공간, 휴식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템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템즈 게이트웨이는 런던시 동쪽부터 북해와 만나는 템즈강 어귀까지 약 70km 길이의 수변 공간 지역입니다. 런던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90억 파운드, 하나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템즈 게이트웨이는 고부가 가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글로벌 경제지구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생태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되었으며 시민들의 수변 공간 활용도 증가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템즈강 랜드마크에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테이트 모던은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여 대형 박물관을 넘어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한 해 550만 명이 이용해 런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보행로입니다. 런던시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부터 템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템즈강을 따라 거대한 수변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일대를 활성화했습니다. 덕분에 이들 수변 공간은 친환경, 역사 유산 공간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레저, 관광,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런던 템즈강은 도시 수변 공간 개발 사업의 모범 사례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일부 소재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학술대회 자료에 따르면 보대표 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지수 등이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교수는 보건설 전후 10년을 비교했을 때 물속에 포함된 인해 농도는 100%,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70%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등 수질이 나빠졌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것으로 감사원은 기존 4대강 사업 평가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순천 도심 옛 뱃길이 복원됩니다.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 뱃길을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2.5km 구간인데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가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1970년대 순천 동천에서 보트놀이하는 모습입니다. 1980년대까지 동천 두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순천만에서 동천을 따라 지금의 오천동 인근 옛 사비포까지 배가 올라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4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옛 동천 뱃길을 복원해 박람회장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도심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동천테라스 선착장에서 출발해 새롭게 조성 중인 저류지 정원과 꿈의 다리,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을 잇는 2.5km 구간입니다.
부드러운 강의 속살을 만져본 사람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이곳. 알다가도 모를 사람 마음처럼 강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또 떠나보냈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종보 존치 단식 3일차 아침입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배고픔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중에는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